요즘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험악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러시아가 매번 우크라이나에 눈독 들이는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은 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정치학자 헨리 키신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한 이유인데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던 거대한 나라 소련은 이제 더 이상 단일 국가로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발트 3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등등 떨어져 나가면서 우크라이나도 떨어져 나갑니다. 소련의 많은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잖아요.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활발해졌고 지금은 10만 명의 러시아 군이 국경에 집결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유럽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미국도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자칫 싸움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추운 겨울입니다. 왜 하필 지난 시간에는 러시아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눈독을 들이는 건지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왜 하필 지금 시기에 미국과 유럽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겨울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건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기 전에 1939년 독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당시 독일은 폴란드 침공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독일은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선이 양쪽으로 확대되는 걸 굉장히 우려했어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도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이면서 굉장히 고전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 폴란드 침공을 앞둔 독일 입장에선 일단 소련 묶어두고 싶었겠죠. 자, 소련은 소련대로 유럽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서방 세계에서는 공산주의 체제라는 이유로 소련을 이른바 왕따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힘을 충분히 키우기 전에 언제 유럽과 부딪힐지 몰랐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소련에게 손을 척 하고 내밉니다. 자, 우리 싸우지 맙시다. 바로 이래서 1939년 8월에 체결된 게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독일과 소련이 서로를 이렇게 묶어놓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독일은 먼저 폴란드를 치고요. 이어서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프랑스까지 함락시킨 뒤에 급기야 섬나라 영국까지 전선을 넓힙니다. 쉽게 말해서 서부 전선을 쭉 눌러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부 전선을 눌러놓은 뒤에 그 2년 뒤인 1941년에 독일이 소련을 칩니다. 아니, 아까 서로 안 때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을 어긴 건 물론이고요. 선전포고, 즉 말도 없이 때려버립니다. 소련 입장에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겠죠.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바로 독소 전쟁입니다. 독소 전쟁은 2차 대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련군 피해는 1,000만 명에 육박하고요. 민간인 사망자도 무려 2천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독일군은 소련군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고도 전해지죠. 비록 결과적으로 독일이 패망했지만 러시아 땅에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동독이 서독과 통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는 결사 반대했다고 전해지죠. 그래도 결국 독일은 통일이 됐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 2차 대전 후로 따지면 45년, 그리고 그에 앞선 히틀러 시대를 합해서 60여 년 만에 독일인들은 그들이 진정 원했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추구하던 자유와 정의 그리고 통일 조국을 성취했습니다. 독일이 힘을 키워서 자신을 또 칠지 모른다는, 즉 유럽이 점점점 확장해서 또 자기한테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슬금슬금 유럽 동맹인 나토가 점점 러시아로 다가오더니 급기야 발트 3국까지 가입시키게 되고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땅까지 넘보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선 또 한 번 독일의 뒤통수 맞은 기분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친러시아 정권이 있을 땐 괜찮았는데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정권까지 들어서서 이제 나토 가입을 막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러시아는 불안해진 거죠. 우크라이나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푸틴이 재집권하고요. 푸틴이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가가 막 회복되면서 러시아 경제에 자신감이 붙게 되죠. 더구나 이제 러시아는 막대한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는 이 가스관을 통해 유럽 20여 개 나라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가스 수요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냈는데요. 최근에는 노드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을 건설해서 직접 독일과 가스를 연결했죠. 이렇게 러시아는 이제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유럽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고요. 그런 협상력은 요즘 같은 겨울철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아무리 큰 소리쳐도 러시아가 어느 정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배경이 형성이 된 거고요. 게다가 미국은요, 지금 아프간에서 철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이제 중국과의 싸움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미 중국과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했지, 또 반도체 전쟁하지, 또 대만 문제로 군사적 충돌 위협까지 나오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러시아에다가 신경 쓸 여유가 많이 부족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다 보니 바로 이런 타이밍에 러시아가 바로 이 기회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겠다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러시아도 나토 확장만 중지하라는 메시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겨울에 전쟁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과 확실히 선을 긋고 정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러시아는 현재 군대 계속 보내고 있고요. 심지어 야전 병원까지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크라이나 문제 올겨울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